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스포티파이를 하나로 묶는 교집합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광고주 협회 회원들의 투표 결과 2020년 올해의 마케팅 단어이자 2021 트렌드 코리아에서 감염병 시대에 가장 주목해야 하는 단어로 선정된 피봇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봇이란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에 지속되는 감염병 속에서 피봇은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는 21세기 감염병 시대에 개인, 기업,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혁신의 방향성으로 피봇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창업 생태계에서도 이러한 피봇이 하나의 성공 공식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이 바로 그것이죠.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포스트 딜로 시작했던 직방은 외부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아 기술적인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출시 당시 SNS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직방의 안성우 대표는 학부 시절 자취방을 구하지 못해 힘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사업의 방향성을 옮겼고 그 결과 오늘날의 국내 12번째 유니콘 기업인 직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글로벌 브랜드 파워 34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과 기묘한 이야기 등 독특한 콘텐츠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넷플릭스도 바로 이러한 피봇으로 성공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1997년 인구 10,000명밖에 안 되는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한 넷플릭스는 인기 비디오나 베스트셀러 등을 우편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등을 구매하거나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1차 전환하게 됩니다. 사업 전환 후 점차 광대어 웹이 일반화되자 이에 발맞춰 스트리밍 서비스로 다시 전환하게 되는데요. 넷플릭스의 사업 전환과 업그레이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종 OTT 플랫폼과 차별화를 주기 위해 다시 한번 피봇을 시도한 것인데요. 바로 독창적인 콘텐츠 라이센스인 이른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그것이죠. 오징어 게임, 브리저튼, 종이의 집, 기묘한 이야기, 퀸스 갬빗 등 장르의 틀을 깨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만의 독특한 세계관으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단계적으로 피봇을 시도하여 성공 신화를 이룬 넷플릭스와 더불어 유튜브 역시 이러한 피봇 과정을 거쳤습니다. 2005년 튜닝 훅업이라는 비디오 기반 데이터 서비스로 시작한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상형을 설명하는 짧은 비디오를 업로드해 상호 매칭하는 형태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성 간 만남보다는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올리는 걸 더 즐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며 성공 궤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그 덕분에 유튜브는 피봇 1년 만에 급성장할 수 있었고 지난 2006년 16억 5천만 달러에 구글에 인수되게 됩니다. 당시 구글의 최고 경영자였던 에릭 슈미트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유튜브를 인수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구글에 인수된 유튜브는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그 결과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및 호스팅 사이트로 자리 잡으며 오늘날 직장인들의 2대 허언 중 하나인 퇴사하면 유튜브 한다 라는 꿈을 만들어 주었죠. 급속하게 변모하는 시대 속 기업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 브랜드의 생존 전략이자 성공 방식이 된 피봇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